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행정안전부, 외교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21개 기관이 주최하며 논산시 등 9개 기관이 후원하는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입니다. 현재 본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먼저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나경 경주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홍 경상북도 부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덕규 경상북도 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동욱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TV 김웅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충청남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충청남도 의회 이철수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8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지방공기업 정책포럼 회장 이희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백위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방자치학회에서는 2024년 동계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통해서 지방자치 굳건한 토대가 없이는 민주주의를 꼽힐 수 없음을 해외 선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 및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며 대안들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기후 위기라는 미중의 난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민을 하던 중에 올해 학예학술대회 주제를 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지방 소멸의 위기, 수도권 일극주의, 그리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해보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정책과 전략들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 기획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마련된 공론장에서 다양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1박 2일의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웃고 대화하며 토론하는 가운데 좋은 학문적, 실제적인 통찰력이 발휘되어서 아름다운 대안이 만들어지고 또한 좋은 기억들이 만들어지는 학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주시 행정안전부, 외교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창원시, 그리고 한수원 등 많은 기관에서 여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는데 함께해 주셨고 또한 기꺼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경주에서 개최되는 학예학술대회가 우리 모두의 즐거운 축제가 되어서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나경 경주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주나경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나경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도시이자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곳 경주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를 찾아주신 지방자치학회 여러 회원님들, 석학 교수님들 진심으로 환영에 맞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참 정성껏 준비해 주신 백이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과 또 기조연설을 해주실 박성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님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김학홍 부지사님, 김선조 행정부시장님, 이달이 우리 국회의원님 행안위 소속인데 금이 환영하신 것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황수호 한수원 사장님은 이번에 체코 24조 원 수주 축하드립니다. 전상재 우리 주민자치중앙회장님,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원 원장님, 김성조 지방세제연구원장님, 특별히 정세욱 우리 원로 교수님이시죠. 지방자치 기초를 닦아주신, 제가 대학 다닐 때 40년 전입니다만 그때 유일하게 지방자치 책을 써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의 기본 지식은 우리 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하고 같이 공직생활 때 정재근 차관님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학예 학술 대회를 이제 경주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충계 학술 대회를 목포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포라는 도시를 한번 아침에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하고 인구 규모가 한 3만 명 정도 사이로 비슷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포나 경주나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아주 중견 도시인데 둘 다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 경주는 인구가 한 25만 명 되는데 1년에 2천 명 정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100년 정도 후면 경주시가 사라지는 거죠. 지도상에. 또 목포는 22만 명인데 그건 우리보다 더 심하더라고. 1년에 3천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년 정도 지나면 지구상에 목포라는 도시가 없어져요. 야, 심각한 문제다. 이게 뭐 경주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위기 상황이죠. 이 인구적 질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의 큰 과제인데요. 어쨌든 이 기회가 척박한 비수도권, 또 중소도시, 농촌지역 이 경쟁에서 밀려나서 소외돼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자칫 소외될지도 모를 지방 지자체들 위한 정책적 고려의 첫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처럼 분권형 국가를 대전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토론과 화학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특이한 동향이 특별자치단체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에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단체라는 것은 지역의 자치권한 확대를 통해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 그런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죠.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이래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 계속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됐고 또 충북도도, 경북 북부특별자치도도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러고 대구, 경북도 통합해서 특별시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이미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 8개 특별 광역시를 포함해서 13개 시도가 특별자치단체가 되죠. 특별자치도. 그렇게 되면 특별자치도가 아닌 곳이 더 예외적이고 특별한 지위가 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과 재정적 자율성을 확대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서 요즘은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 마찬가지겠죠. 그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자. 그럼 서로 품앗이 입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설이 되면은 제가 생각에는 지방행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그리고 더 큰 행정적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소외 이런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통합과 분산의 상충된 논리가 서로 대립 충돌하면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위 집적의 이익이랄까 규모의 경제를 논리로 앞세우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저항해서 분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합과 직권을 강조하는 저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멸 고사의 위기에 빠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동시에 지방 거점 대도시로의 권한 집중과 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의 심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세혁 선생님께서 지방자치학에서 5추의 분권화 정리라든가 또 TV 가설 발로 하는 투표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유권자가 가까운 곳에서 지역민의 선호도에 따른 그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자치의 논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영처럼 비대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통합해서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같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반대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통합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자치단체의 규모만 커진다고 해서 경쟁이 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권한과 자율성이죠. 중국의 경우에 한 개의 성 인구가 1억 명, 그 중심 도시인 성도의 경우에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그 단순 인구 구매로 따져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은 중국의 각 성과 성도가 우리나라보다 경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은 자치권이 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과 단순 비교하자면 서울과 경기도를 합해도 중국의 베이징이라든가 상해, 충칭, 청도 같은 4대 직할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규모가 너무 크면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에 분도가 수준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보다는 기초단체를 위주로 해서 특례시를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보다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부를 수 있게 돼 있는데, 단순 인구 기준으로 하지 말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경주는 다른 도시하고 좀 유니크하잖아요. 다르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인데 경주나 전주 같은 도시는 문화 특례시로 해주고, 또 구미나 포항 같은 산업 도시는 산업 특례시로 지정해 주면은 더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시도 통합 논의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기에 자치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해서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이번 학술 대회 주제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대격변기에 미래지향적인 연구뿐 아니라 보다 참신하고 과감한 지방자치 정책 의제들이 이번 학회에서 활발히 발굴되고 논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주가 머무시는 동안에 좀 날씨가 덥긴 합니다만은 유적지도 좀 돌아보시고 힐링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의 축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북도 부지사님, 김학홍 부지사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행정부사 김학홍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내년 10월 31일, 11일 이런 유서 깊은 도시에서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제 보니까요, 지방분권, 행정통합, 저출생 같이 우리 지방에서 많이 아쉬워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이런 것을 담론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주신 우리 백이 학회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자치학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또 기조연설을 맡아준 우리 박성주 장관님, 제가 행안부 과장할 때 저녁도 사주시고 또 많은 의견도 주셨는데 오늘 또 기조연설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이다리 국회의원님 국회 활동 중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APEC 준비 연임없이 우리 시장님 감사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선조 대구 행정부시장님, 또 우리
최덕규 도의원님 비롯한 여러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추진의 선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호국의 정신, 새마을의 정신, 이 선비 정신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지켜왔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저출생, 지방 소멸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경상북도가 현재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분권형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저희 경북도가 제안도 하고 지방시대 관련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계에서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대전에서 라이저 그 지역혁신대학 중심 지원체계 사업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부 또 가계정통부 또 산업부 장관이 오셨는데요. 그분들 상계 부처 협업 사업에 제가 우리 경북의 시도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교육 근안을 지방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내년에 한 2조 원 상당의 라이저 관련 예산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경북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또 저희들 주도적으로 안도 제출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의 그 손님으로 초청을 받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경북 도정의 핵심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투자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저희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웬 전쟁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겁니다. 저희들 전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는 마음인데요. 학교 출산율이 2.1명이면 한 70만 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난해 23만 명이 태어났고요. 올해는 20만 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50만 명이 비어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라지는 거죠. 전쟁보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양쪽 공식 집계는 안 났지만 약 5만 한 10만 명 정도 전사자가 있는 것으로 되는데요. 우리는 저출생을 겪으면서 50만 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난제에 우리 경상북도가 좀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들 대구 경북 행정통합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왜 하느냐?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70년까지 인구도 1등, 경제에도 1등이었던 경북이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수도권 집중,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 됐는데요. 그대로 있을 것이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는 대구 경북 500만의 인구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고 또 경제권을 넘어서 행정통합도 이루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경주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서 우리 경북이 내세운 것은 기존의 그냥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고 그 시군의 자율권, 시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저희들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 수혜를 막기 위해서 준설을 하게 되면요,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대구지방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됩니다. 소규모 환경 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시급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 형식 통합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권을 확보하고 특히 우리는 시군의 자치권 강화의 확대에 방점을 두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많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좀 더 개선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이번 학술대회의 어떤 성패랄까요?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또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대구시 행정부시장 김선조입니다.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정기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백이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 준하경 경주시장님, 이다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본 개회식에 앞서서 열린 특별 세션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이번 학술 대회와 뜻을 같이 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게 되면 서울의 33배, 경기도 2배에 이르는 최대의 면적과 인구 500만을 확보하는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도약하게 됩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이라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진통은 상당히 불가피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서로 슬기롭게 협의해서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러한 마지막 진통의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 대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개척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간략하지만 짧은 축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달희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사회 보시는 교수님께서 정치인 마이크 잡으면 한 30분씩 길게 하실 걸 아예 예상하시고 간단하면서 짧은 연설을 아주 칭찬해 주셔서 몇 장이나 적어 왔는데 적었는 거는 접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저는 3월 5일까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했습니다. 하다가 비례대표로 지금 행안위에 의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백이휘 회장님께서 주관하시는 한국지방자치 학회 학술대회 한다 해서 지금 가장 우리 대구 경북의 제 이제 고향이죠. 핫한 게 이제 통합인데 통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방의 과대한 그런 권력을 사람만 다 모였고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권한도 많이 그 사람이 집중된 이상으로 중앙 집권형이라서 오늘 분권형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고 학술 대회를 하신다고 해서 정말 공감하면서 가서 좀 들어보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격려도 좀 해드리고 앞으로 같이 중앙에서 무엇을 해서 이렇게 분산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어디 글귀에 회장님 그 글 쓰신 데인가 보니까 지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게 지방의 분권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타이밍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자라고 지방에서 일하고 지방의 행정을 책임지다가 올라가서 이제 국회에서 전국 현안을 논의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좌관하고 첫 번째 회의 나는 4년 동안 지방시대 여는 데에 매진하겠다. 다른 거는 그냥 부가적인 거고 모든 것을 지방에서 시각에서 봐라.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목표를 그렇게 세웠는데요. 지금 한 2, 3개월 살았는데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계속 사니까 이게 수도권 사고가 스며오고 이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방자치학회에 힘을 싣고 거기 가서 힘을 얻고 초심을 계속 살려가는데 우리 지방자치학회하고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기 위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우리 준하경 시장님께서 에이펙 유치하셔서 1년 동안 정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도와서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이고 또 경주가 천년고도가 전 세계에
5개, 로마, 이스탄불, 교토, 우리 경주, 시안 시장이 맞습니까? 이 정도 천년 고도가 있는데 그 중에 경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전 세계인들한테 보일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한수원 사장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경제부지사라서 모시고 일을 많이 했었는데 중앙에서도 저 사장님 하시는 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지사 두 분 그리고 또 부지사 하셨던 강성조 이사장도 와 계시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도의원님 오늘 충남에 도의원님 많이 오셔서 큰 손님 치르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차기에 또 우리 회장님도 아까 인사 나눴는데요. 저희가 국회에서 물론 정쟁 중에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힘이 모자라서 큰 창을 들고 있는 야당에 맞서서 행안위도 14명 대 8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또 여당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소명이 이 땅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방어도 잘하고 또 민생 잘 챙겨가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고 지방을 못 챙길 때 회장님 언제나 채찍 들고 책 들고 오셔서 한 번씩 경종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6시 반에 저희가 저녁 식사가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을 맡고 있는 황주호입니다. 전기 발전하는 회사가 지방자치학교에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축사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백위 회장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정말 잘 됐다. 이제 한번 가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자. 이런 생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방 분권 또는 뭐랄까 지방자치 이런 것들의 이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어떤 면에서든지 좀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는 매력이 있어야 되고, 경주가 25만 도시에서 하루 1년에 1000명 태어나고 2,500분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구시하고 경주는 저희 SMR을 같이 하기로 이렇게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SMR은 중소형 원자로를 영어로 약칭하는 이야기인데, 이 중소형 원자로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 또는 신도시의 에너지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또 도시의 에너지 비용을 약 30%만 낮출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산업체가 저절로 달려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노르웨이에 아주 엄청난 유전 재벌이 찾아왔습니다. 유전 재벌이 찾아와서 노르웨이에 SMR을 하고 싶다. 왜 그러냐? 자기네들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데 거기에 SMR을 넣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SMR에 기반한 스마트 시티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에너지 비용, 도시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다. 30% 절감하면 제조업체들은 영업이익을 거의 한 10% 정도를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체도 그러한 곳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올 것입니다. 요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텍 기업들이 전부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를 사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충남도에서도 많이 오셨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희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충남도에 많이 산재해 있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 2030몇 년까지 12기를 다 문을 닫는다 그러죠. 한 호기당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약 370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2035년까지 문 닫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에너지부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문 닫고 그것을 중소형 원자로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검토를 해봤더니 약 80%를 대체할 수 있고, 그 대체할 경우에 약 80%의 기존 인력을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이득이 월등히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DOE 미국 에너지부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풍요롭지 않으면, 또 매력적이지 않으면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학회에서 부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천년고도 경주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천년고도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셔서 이 분권화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백위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 어려운 일 하시는 백위 회장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충분히 못 도와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 빌어서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하고 고맙다는 얘기 둘 다 드리겠습니다. 준하경 시장님, 정말 경주라는 도시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저는 그 경주 올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 그 시장님께서 청와대 계실 때 저한테 궁중정식을 한번 사주셨습니다. 그때 그 궁중정식의 맛을 지금도 못 잊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경주 오면 시장님 경주정식 한번 좀 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학용 지사님, 정말 어떻게 보면 막힌 곳에서 여지없이 뚫어내는 그 지혜로움을 이 경상북도에서 부지사님으로 발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 고향인 경상북도를 정말 멋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자치를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런 오해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양수 교수님이 빨리 마치라고 그랬는데 조금 두 가지 설명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라고 그랬을 때 지방이 자치를 하지는 못합니다. 지방을 자치하게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주민입니다. 그때 주민이 하면 주민자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면, 시군구청이 하면 단체자치입니다. 어떤 나라는 단체자치가 전통이 강하고 어떤 나라는 주민자치 전통이 강한데, 대부분 선진국들은 주민자치 전통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통이 매우 약합니다. 이건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겁니다. 그냥 생활입니다. 근데 그 주민자치가 어느 동네든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주민자치를 만들면서 주민자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주민들이 국가 영역이 아닌 그 영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체계화시켜주고 발전시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상한 행정조직을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치와는 반대 조직을 하나 만든 겁니다.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주민자치회를 하면서도 앞서 만들었던 행정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답습하는 바람에 지금 11년째 시범 실시하면서도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민자치는 지금 현재 주민들 속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속에는 없습니다.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자치들을 다 엮으면 그게 곧 주민자치가 됩니다. 그런 어떤 연구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지난 6월 달에 한국주민자치평가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진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평가하겠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원장님 오늘 이제 그 오후 세션에서 발제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주민자치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주민자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솔루션까지 드리기 위해서 주민자치평가원을 만들어서 아마 9월쯤에는 그 시군구 제도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어떤 건 잘 돼 있는가, 어떤 부분을 보충하면 되는가라는 그 결과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일별해 보시고 그 잘못됐으면 사정없이 저를 야단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베이비 부모들이 다 은퇴합니다. 직장에서 뭐 관공서에서 전부 마을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그냥 놀고 그냥 소일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되고 국가에서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터전을 만들고 또 국가도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기획이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일을 한다고 정세욱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만 이 사람 전회장 그 일이 참 힘든 거네 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선생님 앞으로 제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선생님 찾아뵙고 언제든지 여쭙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직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동욱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자 장동욱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각계 그 학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오늘 이인재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축하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사실은 제가 참석해서 축사를 하게 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는 애쓰신 우리 배기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한국지방자치학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주나경 우리 경주시장님, 이다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님,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시장, 그리고 많은 기빈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문적인 이론을 마련하고 개진하는 데 열과성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 분권의 확산과 지방 재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개최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그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지방이 잘 사는 분권 국가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술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지방의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관련 학계 전문가분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술대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권행대행을 맡고 있는 주재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하에 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경주에서 학예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행사 개최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준비해 주신 백유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소중한 내용의 발제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계적인 변화와 도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변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지방자치와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학예학술대회는 매우 시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술대회 기간에 발표되고 논의될 연구 주제와 아이디어들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학계와 실무진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오늘의 주제인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과 관련된 연구를 심도 있게 해서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서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조입니다. 거의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축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마 한국 지방자치학회에서 학예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의미 있는 주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면서 역시 이제 우리 또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한국지방자치학회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소개도 드렸는데 특히 그래도 준하경 우리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이다리 국회의원님 또 이렇게 참석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좀 역할을 해주시고요. 김선조 부시장님하고 김학홍 부이사님 감사 말씀 항상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그 박성주 장관님 또 정말 오래간만에 뵈니까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방 분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 좋은 것 같고 정재근 차관님 정말 많이 배웠는데 정말 인사도 못 드리는데 여기 와서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학술대 개최를 해서 많은 좀 애를 써주신 백이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많은 학회 회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지방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떠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해서 많이 느꼈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분권형 국가로 운영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대한민국 또 지역이 발전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시대에서 조금 한계치가 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그런데 많은 생각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있는 공직자들 또 국회에 있는 분들이 잘하면은 그게 계속 먹혀들어가서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선이라고 생각되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그동안 뭐 한 30년 지방자치 부활되면서 30년간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많이 이루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분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최근에 뭐 지방시대의 개념으로 가고 있고 또 그게 어쨌든 잘 또 중앙에서 자꾸 좀 태클을 거니까 이제는 스스로 뭐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보겠다, 뭐 행정 통합을 해보겠다, 뭘 시스템을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앙에서 이렇게 보면은 별로 좀 공허한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학회라든지 분권론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그마한 국가에서 맨날 그렇게 해봐야 뭐가 남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똑같거든요. 균형 발전 정책을 수없이 많이 정치하고 지금도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하고 중앙에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누가 하고 내가 하는 게 더 잘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좀 바꿔보면서 생각들을 바꾸면은 더 앞으로의 어떤 지방 분권형 국가로 가면서 전체 대한민국이 잘 사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렇게 지방세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 제가 이론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결국은 자치 분권을 어떻게 권한을 어떻게 지방에 가감하게 주느냐 또 거기에 필요한 세원과 재정을 가감하게 줘서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역할이 안 바뀌고는 정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령의 범위안에서 아무리 여기 지방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뭘 정하겠습니까 이게. 조세법률주의에서 조례로서 아무 세원 하나 못 만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뭘 하겠습니까? 매일 중앙에 가서 돈 따오고 지역자원시설세 보니까 한 개가 딱 한 20년 동안에 한 건이 딱 통과됐더라고 보니까요. 매일 법원 뭐 한 10개씩 올라오는데 통과 안 시켜주거든 이게. 그 누구가 브레이크를 거느냐? 중앙정부에서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핑계를 기업들 핑계 대면서 안 해주거든 그게요.
설사 그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자체를 운영을 해야 그게 좀 진정한 자기의 그게 되는 거지. 남거 얻어가지고 하면은 뭐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어떤 프레임이 아직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바뀌게 되면은 분권형 국가로 가고 정말 지방이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우리 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새로운 어떤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다음으로는 이번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셨습니다. 다 함께 축사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를 통해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주최하신 한국지방자치학회 백이희 학회장님을 비롯하여 홍준표 대구시장님,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 준하경 경주시장님,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여러분, 행사 개최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자와 참여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국 중심의 균형 발전은 여전하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악화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집단 지성의 장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는 행정통합과 지방소멸,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등 핵심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생활경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초광역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분권의 대안 중에 하나로서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기간 동안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관련의 새로운 전략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학예학술대회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내빈 소개 때 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요. 그 방금 전에 그 전국 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 회장님께서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육동일 그 협의회 회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기조연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은 박승주 전 여가부 차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승주 차관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자부 지방재정경제국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운영실장,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2007년 제3대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구역분과위원장,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세종로 국정포럼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승주 차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핸드아웃을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로 국정포럼 이사장 박승주입니다. 초대해 주신 백위 회장님과 그간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은 민선단체장을 통한 본격적인 의미의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1년 앞둔 해입니다. 이와 같이 뜻깊은 시점에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자로 초대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회고에 보면 저는 주로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 일했었는데 당시의 내무부 자치기획과장, 행자부 지방재정국장,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운영실장님 겸 대통령 비서관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남다릅니다. 그간 학회의 발전을 위해 정성과 열의를 다해 주신 여러 고문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지방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흡인력이 너무 커서 지방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대부분의 시군을 인구 소멸 지역으로 만들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면서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이번 하계 학술대회는 그 의미가 더 어느 때보다도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수도권은 과밀과 혼잡을 완화하고 지방은 인구를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을까? 그간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억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은 사람, 돈, 정보 등 모든 부문에서 계속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의 비대화가 문제가 되었으나 이제는 경기도와 인천까지 하나의 연담 경제권이 되어 광역 서울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수도권을 서울이라고 보고 서울시의 인구를 2,600만 명으로 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국의 젊은이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고 지방은 젊은이가 없기에 지역 소멸이 더욱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지방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 지방이 소멸해가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직장이 없으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교육 여건이 열악하니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문화가 없으니 기회만 되면 지방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방 생존의 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지방이 힘과 역량을 갖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방에서 괜찮은 기업들이 즐겁게 기업 활동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에 취직해도 지방에서 교육시켜도 지방에서 살아도 수도권에서 사는 것과 같고 지방에서 기업하기가 좋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서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나서야 할 것인가? 수도권을 비대화시킨 것은 결국 KTX, 광역전철망, 고속도로망과 신도시 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시작한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따라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LH 등의 역할이
큽니다. 지방에서는 누가 나서야 할 것인가? 지방에는 수요가 없기에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메가시티 만들자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서울의 구리, 김포 편입시키는 서울 메가시티 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하나의 광역단체로 행정통합하여 메가시티를 만들고 2026년 지방선거를 메가시티 차원에서 치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메가시티는 왜 필요한가? 메가시티는 지역이 힘과 역량을 갖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힘과 역량이 있어야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성장하면 지역에 괜찮은 직장들이 생겨 취업이 증대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문화예술도 활성화됩니다. 수도권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억지력, 즉 버티는 힘도 생기면서 국제적인 경쟁력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메가시티는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하는가? 메가시티의 목적은 지방 분권 강화 측면보다는 수도권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억지력을 키우면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권의 논리를 수단적으로 강조하고 중앙에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메가시티가 저항 없이, 즉 중앙정부 각 부처에 저항 없이 힘과 역량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무들과 그에 필요한 권한을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정구역만 통합 광역화하여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메가시티의 새로운 사무들로는 어떠한 사무가 그러면 좋겠습니까? 광역단체는 기업을 살리는 일을 기본 사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지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 지방정부들은 기업을 살리는데 거의 무관심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행정의 대부분은 규제 행정이었고 기업을 위해 주고 북돋아 기업할 만나게 만드는 조장 행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의 존중 행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민선단체장 시대 30년이 되어가는데도 기업은 민의 행정의 대상인 주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살리는 사무들이 메가시티 설치법에 명시되고 그 사무들 추진에 필요한 권한들도 메가시티로 이양되도록 설치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법이나 전북특별자치법에 보면은 사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지역 주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메가시티에서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소속 공직자들의 업무 자세를 쇄신하는 것입니다. 메가시티의 정책은 소속 공무원이 합니다. 메가시티가 소임을 다 하려면 공무원들의 시야가 넓어져야 하고 다양한 체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주민과 기업에 대한 적극성과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메가시티 설치법에 소속 공무원의 능동화를 기할 수 있는 수단적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메가시티의 역량을 높이는 일입니다. 메가시티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다른 경제행정 주체들과 협력행정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가칭 메가시티 지역경제협력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업할 만 나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지방행정기관 및 경제단체들이 힘과 역량을 합쳐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국세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경총, 농협 등도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설치법에 꼭 반영돼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 배분 원칙입니다. 이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누구의 책임인지 쉽게 바로 알 수 있도록 또 책임 한계가 분명해지도록 사무가 배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자치를 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계층, 자치계층 간에 수직적으로 분업하는 소위 중복행정을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자치계층은 비록 여러 개이더라도 수평적 분업으로 중복행정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가 책임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는 저는 제안하기를 광역단체는 친기업 행정으로서 기업을 살리는 행정을 전담하면서 기업의 판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도록 또 세계 각국과 공공외교도 도시외교 차원에서 활성화해야 하기에 세계시야 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사회복지 등 사람 행정을 전담하면서 메가시티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광역단체 사무는 사무의 범주만 제14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메가시티 설치법에서 광역단체의 사무를 구체화하여 명시해서 자치계층 간 책임 행정의 기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들도 기초단체 사무에 대해서는 기초단체로 직접 공문을 보내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서 광역단체가 불필요한 인력과 재정 낭비를 안 하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대구, 경북 두 광역단체를 행정통합하여 하나의 광역단체로 만들고 자치구와 시군을 통합하여 관할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제 생각에 정말 시적절하고 추진 방향도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중 한 명만 두어 지휘권을 일원화시켜 강력하게 지역 성장 발전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합 메가시티의 명칭이 시티가 된다면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아 메가시티 전 지역이 하나의 단일 도시계획 구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니까 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지역을 놓고 기능 배분과 교통체계들을 새롭게 고려하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지역 자원의 최적 활용과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억지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 행정통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시군 행정통합이고 읍면동 행정통합입니다. 행정구역은 작을수록 좋다는 통설도 있지만 지금은 도로망과 인터넷 등 교통통신이 발전되면서 공간적 거리가 크게 단축되었고 주민들의 행정기관 접촉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저출산 인구 유출로 적정 규모의 인구도 유지하지 못하는 시군이 아주 많습니다. 행정의 비능률과 편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3년 전에 고시한 인구 소멸 시군이 84개인데 금년도 2024년 기준으로 본다면 120여 개가 된다고 지방시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150개 시군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중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제외하면 128개 시군이 남는데 그중에서 120여 개 시군이 인구 소멸 시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버스 제도 같은 걸 활용하면은 오히려 기동력 있게 현장 행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행정 간의 친밀 관계 유지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과 읍면동의 행정 통합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힘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지역 소멸 방지 대책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합을 하면은 단순하게 인력을 축소해서 재정을 늘리고 이렇게만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통합을 함으로써 생기는 청사와 인력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 활력을 기하는 조장행정 업무에 적극 나설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고 국민을 바라보는 위민행정의 근본입니다. 자치분권의 큰 길에서 지방자치의 모학회로서 늘 앞장서 솔선해 주시는 한국지방자치협회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백유희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관님 감사합니다. 오랜 그 관료 생활 경험을 통해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에게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식 그리고 기조연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